혹시 알고 계셨나요? 많은 분들이 평생 건강 과일이라고 믿어온 사과가 특정 음식과 함께 먹는 순간 몸속에서 예상하지 못한 반응을 일으켜 신장을 조용히 약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겉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데 어느 날 갑자기 소변이 자주 마려워지고 밤마다 화장실을 몇 번씩 오가게 되고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무겁고 얼굴이 칙칙해지는 변화가 나타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이런 작은 신호들을 그저 피곤해서 생기는 문제로 넘겨버립니다. 실제로는 몸속 필터가 조용히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마다 사과 한 개를 깎아 우유와 함께 드시는 습관은 한국의 50대에서 70대 사이에서 매우 흔한데 이 조합은 의외로 이와 장에서 강한 반응을 일으켜 신장이 처리해야 할 부담을 몇 배나 키울 수 있습니다. 사과가 건강에 좋다는 믿음은 너무 오랫동안 당연한 상식처럼 굳어져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 조합이 몸에 어떤 변화를 만드는지 생각해 본 적조차 없습니다. 사과가 좋으니 우유도 좋겠지. 이런 생각으로 함께 먹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몸은 생각보다 솔직합니다. 불편한 조합이 들어오면 반드시 신호를 보내는데 배가 단단하게 뭉친 느낌이 들거나 속이 더부룩하고 소변이 자주 마려워지는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반복된다면 몸속에서 이미 몇 가지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과와 우유를 함께 먹으면 위 안에서는 특별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과 속 산 성분과 우유 속 단백질이 만나면 위에서 갑자기 엉겨붙는 반응이 시작되는데 이때 배가 묵직해지고 장이 천천히 움직이며 가스가 차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장이 느려지면 노폐물과 수분이 오래 머물게 되고 사과 속 찌꺼기들이 더 단단하게 뭉칠 수 있습니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신장은 평소보다 더 많은 수분을 끌어다 사용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신장 부담은 자연스럽게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 어르신들은 사과와 우유를 함께 먹은 날이면 오후부터 배가 불편해지고 밤에는 소변을 더 자주 보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몸이 이미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서울의 한 사례에서는 이런 변화가 더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한 어르신은 수년 동안 아침마다 사과와 우유를 함께 드셨는데 처음에는 속이 편한 줄 알았다가 어느 날부터 몸이 이유 없이 무겁고 오후가 되면 피곤함이 쌓이고 잠이 얕아지는 변화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나이 때문이라고 넘기셨지만 검사에서 신장 수치가 이전보다 눈에 띄게 떨어져 있었다는 설명을 듣고 깜짝 놀라셨다고 전해졌습니다. 의료진은 특정 음식 조합이 장에서 오래 머물며 신장 부담을 키웠을 가능성을 설명했습니다. 어르신은 사과가 몸에 좋기만 하다고 믿어왔기 때문에 더욱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사과가 나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과는 분명 몸에 도움이 되는 과일이지만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몸속 반응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특히 신장과 장의 움직임이 예전 같지 않은 50대 이후에는 사과의 산 성분과 다른 음식의 단백질, 지방 등이 만나면 장이 느려지고 속이 부풀어 오르는 과정이 더 쉽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과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사과와 특정 음식의 조합이 조용히 신장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침에 사과를 먹었는데 속이 시원하지 않고 오히려 더부룩했던 적, 배가 가스가 차고 하루 내내 몸이 축 처졌던 적, 소변이 자주 마려워지고 밤에 화장실을 몇 번씩 오가던 날, 이런 경험은 몸이 이미 작은 경고를 보내고 있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알아차리지 못하면 신장은 하루하루 더 많은 부담을 받게 되고 어느 날 갑자기 신호가 크게 터질 수도 있습니다. 이제 다음 구간에서는 사과와 함께 먹으면 단 하룻밤 만에 신부전 위험까지 높일 수 있는 첫 번째 음식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혀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아주 흔한 음식입니다. 이 음식이 왜 사과와 만나면 신장이 버티기 힘든 환경이 되는지, 몸속에서 어떤 과정이 일어나는지 사례와 함께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사과와 함께 먹으면 단 하룻밤 만에 신장 부담을 급격히 높일 수 있는 첫 번째 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음식은 너무나도 익숙해서
대부분의 분들이 아침 식탁에 자연스럽게 올려두고 먹습니다. 그리고 사과와 함께 먹으면 든든하겠지, 속이 편하겠지라고 생각하며 아무 의심 없이 섭취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조합이 장과 신장에 동시에 부담을 주며 몸속 필터 기능을 크게 떨어뜨리는 대표적인 조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음식은 바로 우유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사과와 우유를 함께 먹으면 영양이 더해지고 속이 부드러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위 안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사과 속 산 성분은 우유 속 단백질과 만나면서 갑자기 단단하게 뭉치는 성질을 만들어냅니다. 이 과정은 마치 우유가 위 안에서 한 번에 굳어져 엉겨 붙는 것과 같은 반응으로 이어지는데, 이때 배가 묵직해지고 장의 움직임이 눈에 띄게 느려집니다. 젊을 때는 이런 반응을 금방 회복할 수 있지만 50대 이후에는 장의 회복 속도가 느리고 수분 유지 능력도 떨어져 뭉친 덩어리가 오래 남아 장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굳어진 덩어리는 장에서 계속 머무르며 수분을 잡아당기고 점점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장이 무거워지면 신장은 더 많은 수분을 끌어다 움직여야 하고 결국 신장이 해야 할 일이 늘어나 과부하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과와 우유를 함께 먹는 아침 식습관을 가진 분들은 오후가 되면 배가 더부룩하고 소변이 자주 마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루 종일 몸이 축 처지거나 다리가 무겁게 느껴지는 경험도 이 과정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례 하나를 다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느 어르신은 10여 년 넘게 아침마다 사과와 우유를 함께 드셨습니다. 이분은 사과가 혈관과 장 건강에 좋다고 믿었고 우유는 뼈를 튼튼하게 한다고 생각해 두 가지를 함께 챙기는 것이 오히려 건강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배가 늘더부룩하고 오후만 되면 몸이 무거워져 의자에 오래 앉아 있기조차 힘든 날이 많아졌습니다. 잠도 얕아지고 밤마다 화장실을 두세 번 가게 되면서 일상생활이 점점 불편해진 겁니다. 결국 병원을 찾았고 검사에서 신장 기능 수치가 예전보다 크게 떨어졌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어르신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오히려 몸에 좋은 조합이라고 굳게 믿어왔기 때문에 충격이 컸습니다. 의료진은 사과의 산 성분과 우유, 단백질이 장에서 뭉쳐 오래 남았을 가능성을 설명했고 이것이 장을 통해 신장까지 부담을 키우는 과정이 반복되며 생긴 결과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어르신은 자신이 꾸준히 실천해온 작은 아침 습관이 몸속에서 조용히 필터 기능을 약하게 만들고 있었다는 사실에 한동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으셨다고 합니다. 사과와 우유 조합이 위험한 이유는 또 있습니다. 사과는 장의 움직임을 빠르게 하고 수분 이동을 촉진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우유는 반대로 장의 움직임을 느리게 만드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들어오면 장은 서로 다른 신호를 받아 혼란스러워지고 장 기능은 불규칙하게 변하며 가스로 차오르는 양이 늘어나 장내 압력이 증가합니다. 이런 변화는 신장이 처리해야 할 수분과 노폐물의 양을 갑자기 늘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과와 우유 조합은 장뿐 아니라 신장까지 한 번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청자분들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아침에 사과와 우유를 함께 드신 뒤 배가 편하지 않았던 적이 있으셨나요? 소화가 막힌 듯 답답하고 소변이 자주 마려워지고 하루 내내 몸이 무겁게 느껴진 날은 없으셨나요? 이런 경험이 있었다면 몸속이 이미 이 조합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몸의 작은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것이 신장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첫 단계입니다. 이제 사과와 함께 먹으면 신부전 위험을 높일 수 있는 두 번째 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혀 위험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흔한 음식이며 아침 식탁에서 사과와 함께 자주 등장하는 음식입니다. 다음 구간에서 이 음식이 왜 사과와 결합하면 신장 부담을 몇 배로 키우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사과와 함께 먹으면 신장에 조용히 부담을 몇 배로 높이는 두 번째 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음식은 아침 식탁에서 사과 다음으로 가장 흔하게 등장하는 음식이며 많은 분들이 속을 든든하게 하려고 사과와 함께 챙겨 드십니다. 하지만 이 조합은 장을 단단하게 만들고
신장에서 처리해야 할 찌꺼기를 크게 늘리는 방식으로 몸속 필터 기능을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바로 빵입니다. 사과와 빵을 함께 먹으면 배가 갑자기 묵직해지고 속이 비워지지 않는 느낌이 들었다고 말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느낌은 단순히 더부룩함이 아니라 장 안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반응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빵은 밀가루가 주 원료인데 밀가루는 위 안에서 수분을 빨아들이며 점성이 강해지고 장에서 오래 머무르는 성질이 있습니다. 여기에 사과 속산 성분이 만나면 밀가루 성분이 더 쉽게 뭉치고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덩어리는 장이 원활하게 움직이는 것을 방해하고 장내 가스를 증가시키며 장 전체가 무겁게 눌리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반복되면 신장은 장에서 흡수된 수분과 노폐물을 더 많이 처리해야 하므로 하루하루 부담이 쌓입니다. 그래서 사과와 빵을 함께 먹는 습관이 있는 분들은 오후가 되면 다리가 무겁고 몸이 늘어지는 느낌을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아침에 든든하라고 먹은 음식이 오히려 하루 종일 몸을 무겁게 만드는 순서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인천의 한 사례에서는 이 조합이 장 기능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분명하게 확인된 적이 있습니다. 한 어르신은 오랜 시간 동안 아침마다 사과와 빵을 함께 드셨습니다. 어르신은 식사가 빨리 마무리되어 편하다고 느꼈지만 시간이 갈수록 배가 늘더부룩하고 트림이 잦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후가 되면 한동안 의자에 바로 앉아있기 어려울 정도로 다리가 무겁고 피로가 쌓였다고 합니다. 결국 병원을 찾았고 장 기능이 크게 느려져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신장 기능 수치도 예전보다 낮아져 있었고 의료진은 사과 속 산 성분과 밀가루의 점성이 반복적으로 만나 장 기능을 무겁게 하고 신장 부담까지 누적되었을 가능성을 설명했습니다. 어르신은 자신이 먹는 방식이 문제라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고 그동안 사과와 빵을 건강식처럼 여겨왔던 습관을 바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과와 빵이 위험한 또 다른 이유는 당 성분의 이동 속도와 연관됩니다. 사과는 몸속 당 흡수를 빠르게 만들고 빵은 빠르게 분해되는 단순 탄수화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들어오면 혈당 변동이 갑자기 커질 수 있습니다. 50대 이후에는 혈당 변동이 신장의 부담과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장과 신장이 동시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과와 빵 조합은 단순한 속불편이 아니라 장과 신장의 부담을 동시에 키우는 조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시청자분들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아침에 사과와 빵을 함께 드신 뒤 배가 오랫동안 비워지지 않는 느낌을 경험하신 적 있으신가요? 혹은 하루 종일 몸이 축 처지거나 다리에 힘이 잘 들어가지 않는 날이 반복되었다면 이런 변화는 몸속에서 이미 사과와 빵 조합을 힘들어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이라고 여겨왔던 조합이 장과 신장 기능을 조용히 느리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제 다음 구간에서는 사과와 함께 먹으면 신부전 위험을 크게 높일 수 있는 마지막 세 번째 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음식은 많은 분들이 아침뿐 아니라 점심과 저녁까지 자주 드시는 재료이고 사과와 결합하면 신장에 가장 강한 부담을 줄 수 있는 조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 구간에서 몸속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사과와 함께 먹으면 신부전 위험을 더욱 크게 높일 수 있는 마지막 세 번째 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음식은 아침뿐 아니라 점심, 저녁에도 자주 등장하고 누구나 쉽게 먹는 재료라서 많은 분들이 전혀 위험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사과와 만나면 장과 신장이 가장 강한 부담을 받는 조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견과류입니다. 견과류는 몸에 좋은 지방과 영양소가 많아 건강식으로 자주 챙겨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혈관 건강을 위해 하루 한 줌씩 먹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사과와 견과류를 함께 먹는 순간 위 안에서는 의외로 위험한 반응이 일어납니다. 사과의 산 성분은 견과류의 지방과 만나는 즉시 소화 속도를 늦추는 작용을 시작합니다. 견과류는 원래 소화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음식인데 여기에 사과의 산 성분이 더해지면 위와 장에서 머무는 시간이 두세 배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이 길어진다는 것은 장 안에서 음식 찌꺼기와 지방이 서로 달라붙기 쉬운 환경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환경이 되면 장내 가스가 증가하고 장이 느려지며 중장년층에서 아주 흔하게 나타나는 배 묵직함, 복부 팽만 변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장이 느려지면 신장은 장이 미처 처리하지 못한 수분과 노폐물을 대신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신장 부담은 더욱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과와 견과류를 아침에 함께 드시는 분들은 오후가 되면 몸이 지치는 느낌이 커지고 소변이 자주 마려울 수 있습니다. 충남의 한 사례에서는 이 조합의 위험성을 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 어르신은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사과 한 개와 견과류를 함께 드셨습니다. 처음에는 든든하고 속이 편한 줄 알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배가 단단하게 뭉치는 느낌이 잦아지고 오후가 되면 속이 더부룩하고 다리가 무거워지는 날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결국 검사를 받게 되었고 장 기능이 크게 느려져 있다는 설명과 함께 신장 기능 수치도 낮아져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의료진은 사과의 산 성분이 견과류의 지방과 함께 장에서 오래 머물고 신장 부담까지 누적된 결과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견과류는 지방 성분이 많아 원래도 몸속에서 분해되는 속도가 느립니다. 그런데 사과의 산 성분은 이 지방을 감싸는 작용을 하며 소화를 더 늦추기 때문에 두 음식이 만나면 위에서부터 장까지 음식이 내려가는 흐름이 크게 느려집니다. 이 과정이 하루 이틀 반복되면 괜찮아 보일 수 있지만 수개월 혹은 수년 동안 반복되면 신장은 과부하를 견디기 어려워집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신장 기능이 자연스럽게 조금씩 떨어지는 시기라 이런 조합은 작은 위험이 아니라 직접적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견과류는 칼륨과 지방이 모두 많은데 사과도 칼륨을 많이 지닌 과일입니다. 칼륨 자체는 나쁜 성분이 아니지만 신장 기능이 조금이라도 약해져 있는 분들이 두 음식을 한 번에 섭취하면 몸속의 칼륨 농도가 갑자기 올라가며 신장이 처리해야 할 일의 양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때 몸이 보내는 신호는 매우 단순합니다. 소변이 자주 마려워지고 다리가 무겁고 오후가 되면 피로가 갑자기 몰려오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반복되면 신장 기능은 조용히 약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시청자분들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사과와 견과류를 건강식이라고 믿고 매일 함께 드신 적 있으신가요? 드신 뒤 배가 가볍지 않고 오히려 단단해지는 느낌이 있었나요? 오후가 되면 몸이 축 처지거나 소변이 잦아진 적이 있었나요? 이러한 느낌들은 몸이 이미 이 조합을 힘들어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구간에서는 사과를 안전하게 먹는 방법, 사과와 절대 함께 먹지 말아야 하는 조합을 쉽게 기억할 수 있는 기준, 그리고 신장을 보호하면서 사과의 좋은 성분을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을 차근차근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알고 나면 아침 식사 습관이 훨씬 가볍고 편안해질 것입니다. 이제 사과와 함께 먹으면 신장을 약하게 만드는 세 가지 음식을 모두 살펴보았으니 이번에는 사과를 몸에 부담 없이 안전하게 먹는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과는 그냥 먹기만 하면 좋은 과일이라고 생각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사과를 어떤 시간에 어떤 방식으로 먹느냐에 따라 몸에서 느끼는 변화는 매우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50세 이후에는 장의 움직임과 신장의 회복력이 젊을 때와 다르기 때문에 사과를 먹는 작은 습관 하나가 하루 컨디션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먼저 사과를 먹는 시간대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과는 장의 움직임을 빠르게 하는 성질이 있어 아침 공복에 먹으면 장이 급하게 자극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위산과 만나면서 속이 쓰리거나 하루 내내 장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과는 공복보다는 식사와 식사 사이 혹은 가벼운 간식 시간에 먹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특히 중장년층은 공복에 먹으면 장이 빠르게 움직여 배가 불편하고 신장이 수분 이동을 안정적으로 조절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과를 단독으로 먹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사과의 산 성분은 단백질, 지방 점성이 있는 음식과 만나면 장에서 뭉치고 신장 부담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과는 가능한 한 단독으로 드시거나
사과만 따로 챙겨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과 속 수용성 성분이 장에서 부드럽게 흡수되고 신장이 처리해야 할 부담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과는 너무 급하게 먹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과 속 섬유질은 천천히 씹어야 장에서 부드럽게 움직이며 배가 편안해집니다. 급하게 먹으면 장이 갑작스럽게 자극받아 가스가 차거나 배가 뭉치는 느낌이 더 쉽게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사과를 천천히 씹어 드시기만 해도 소화가 훨씬 편안해졌다는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사과의 양입니다. 사과를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양의 산 성분이 한 번에 들어오면 장이 부담을 느끼고 장내 수분 이동이 불규칙해져 신장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사과 한 개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 개 정도를 천천히 씹어 드시고 몸의 반응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몸이 편안하면 다음 날 한 개를 먹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몸의 반응을 기준으로 양을 조절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사과를 먹을 때 신장을 보호하려면 어떤 조합을 기억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사과와 우유, 사과와 빵, 사과와 견과류. 이 세 가지만 피하시면 됩니다. 이 세 가지는 장에서 머무는 시간이 모두 길어지고 사과의 산 성분과 만나면 덩어리를 만들거나 장의 흐름을 느리게 하는 대표적인 조합입니다. 이 조합만 피한다면 사과는 신장에 무리가 가지 않고 오히려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과일로 변합니다. 여기서 시청자분들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평소 사과를 어떻게 드셨나요? 혹시 지금까지 무심코 사과를 빵과 함께 드셨거나 든든하라고 우유와 함께 드시지 않았나요? 또는 건강식이라고 믿고 사과와 견과류를 함께 챙겨 드신 적은 없으신가요? 이런 습관을 조용히 돌아보는 것만으로도 신장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의 내용을 한눈에 정리해 드리면서 사과를 몸에 부담 없이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아침 습관을 완성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사과는 분명 건강에 좋은 과일이지만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몸속 반응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50세 이후에는 장의 움직임과 신장의 회복력이 젊을 때와 다르기 때문에 사과 한 조각이 하루 컨디션 전체를 좌우할 만큼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린 내용들은 단순한 식습관 정보가 아니라 신장의 힘을 지키기 위한 생활 방식의 기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과를 먹을 때 절대로 피해야 할 조합을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사과와 우유, 사과와 빵, 사과와 견과류 이 세 가지 조합은 한 번만 잘못 먹어도 이와 장에서 단단한 덩어리를 만들고 신장의 수분 부담을 급격히 늘릴 수 있는 조합입니다. 사과의 산 성분과 우유, 단백질, 밀가루, 견과류의 지방이 만나면 모두 장의 움직임을 느리게 하고 음식이 장에서 오래 머무는 상황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이 반복되면 신장이 해야 할 일이 많아지고 결국에는 필터 기능이 약해지면서 피로감, 배뭉침, 가스, 잦은 소변과 같은 신호들이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사과는 어떻게 먹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그 핵심은 아주 단순합니다. 사과는 단독으로 천천히 먹기, 이 한 가지 원칙만 지켜도 사과 속 섬유질과 수용성 성분이 장에서 자연스럽게 움직이며 신장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식사와 식사 사이 혹은 가벼운 간식 시간대에 반 개 또는 한 개를 천천히 씹어 드시면 사과가 가지고 있는 좋은 성분들은 몸속에서 자연스럽게 흡수되고 부담 없이 작용하게 됩니다. 또한 사과를 먹은 뒤에는 물을 한두 잔 마셔주는 것이 좋습니다. 사과 속 성분이 장에서 부드럽게 움직이고 신장이 해야 할 일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물이 부족하면 사과 속 성분이 장에서 뭉치고 신장 부담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사과와 물을 함께 기억해 두시는 것도 좋은 습관입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수분이 부족해지기 쉬워 사과를 먹는 날에는 물을 조금 더 챙기시면 좋습니다. 오늘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조합이라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에 좋다는 이유로 사과와 우유를 함께 드시고 사과와 빵을 든든하라고 먹고 사과와 견과류를 건강식이라고 믿고 챙겨 드셨지만 이런 습관들이 50대 이후에는
몸속 필터 기능을 조용히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을 바로잡는 것만으로도 신장은 하루하루 더 가벼워지고 장의 움직임도 훨씬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시청자분들께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내용을 보시고 어떤 사과 습관을 바꿔보고 싶으신가요? 앞으로 사과를 어떤 시간에 어떤 방식으로 드실 계획이신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 데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공유하기도 부탁드립니다. 주변 분들에게도 이 정보를 알려드리면 신장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데 필요한 이야기들을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